세상에는 진짜 범접할 수 없는 반전 스토리가 있습니다. 평범한 도예 공방을 운영하는 60대 김영자 할머니. 동창회에서 번지르한 옷차림의 친구에게 너네 아들은 아직도 직장 못 잡았다며? 라는 모욕을 당합니다. 그날 이후 세상이 뒤집어집니다. 영자의 아들이 세계적인 AI 반도체 기업 CEO였던 거죠. 그리고 그 친구의 아들은 바로 그 회사의 하청업체였습니다. 이 말도 안 되는 복수극, 과연 어떻게 펼쳐질까요? 햇살이 비치는 작은 도예 공방. 흙냄새가 은은하게 퍼지는 이곳에서 김영자의 순세는 16번째 머그컵을 빚고 있었습니다. 오늘 오후에 동네 아이들이 올 예정이니까요. 흙을 만지는 영자의 손길은 거칠었지만 따뜻했습니다. 그녀는 도자기를 굽는 것처럼 인생도 서서히 익혀온 사람이었죠. 아줌마, 저희 왔어요. 문이 벌컥 열리며 동네 아이들 5명이 뛰어들어왔습니다. 영자는 미소를 지으며 흙 묻은 손을 앞치마에 대충 닦았어요. 어서 와라. 오늘은 뭘 만들고 싶니? 저는 공룡 만들래요. 가장 어린 지호가 손을 번쩍 들었습니다. 영자는 재미있게 아이들을 지도했습니다. 지호가 만든 공룡의 꼬리가 떨어지자 아이는 울상을 지었지만 영자가 재빨리 달래줬어요. 괜찮아. 깨지면 또 만들면 되지. 세상에 고칠 수 없는 게 어디 있겠니? 아이들이 돌아간 후 영자는 조용히 사진첩을 꺼냈습니다. 30년 전 촬영한 사진 속에는 말없이 서 있는 10살배기 소년이 있었죠. 그 아이의 얼굴은 늘 어둡고 슬퍼 보였어요. 새엄마를 만난 아이였으니까요. 이준아, 어릴 때 너도 외롭고 말이 없었지만. 영자는 사진을 쓰다듬으며 중얼거렸습니다. 난 내가 꼭 피어날 줄 알았단다. 전화기가 울렸습니다. 화면에는 아들이라고 떴고 영자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어요. 여보세요, 이준아? 어머니, 잘 지내셨어요? 낮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응, 잘 지내지. 회사는 어때? 바쁘지? 네, 조금요. 다음 주에 신제품 발표가 있어서 준비 중입니다. 영자는 그저 아들의 목소리를 듣는 것만으로도 행복했습니다. 내일은 고등학교 동창회가 있었죠. 그녀는 가볍게 한숨을 내쉬었어요. 지역 문화센터 강의실. 30여 명의 60대 여성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영자는 구석자리에 앉아 조용히 다과를 마시고 있었어요. 화려한 옷차림과 장신구로 무장한 여성들 사이에서 영자의 소박한 린넨 원피스는 눈에 띄지 않았죠. 영자야, 왔구나. 얼마만이냐? 학창시절 반장이었던 이미숙이 반갑게 인사했어요. 그러게 10년은 됐을 거야. 영자가 미소 지으며 답했습니다. 강연이 끝나고 다과 시간, 자연스레 대화 주제는 자식 자랑으로 옮겨갔어요. 우리 딸, 이번에 판사 됐다니까? 아주 어릴 때부터 공부를 잘했거든. 우리 아들은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스타트업 한다더니 이번에 투자 유치했대. 100억이래, 100억. 박명자는 자리에서 일어나 목걸이를 자랑스럽게 만지작거렸습니다. 이거 봐, 우리 아들이 사준 거야. 도훈이가 납품회사 차려서 요즘 잘 나가거든. 대화의 물결이 영자 쪽으로 흘러왔습니다. 박명자가 영자를 향해 고개를 돌렸어요. 그녀의 눈빛은 어딘지 차가웠습니다. 영자야, 아직도 흙 만지고 살아? 너무 손이 거칠어졌네. 영자는 무심코 손을 앞치마 속에 숨겼습니다. 우리 영자는 공방하고 있잖아. 누군가가 거들었어요. 아, 그래서 공부 못한 사람들 취미로 가르치는 그거? 너네 아들은 아직 직장 못 잡았다며? 박명자의 말에 주변이 조용해졌습니다. 영자는 침착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우리 애는 조용히 잘 살고 있어.
박명자는 코웃음 쳤습니다. 아직도 그렇게 얘기하네. 고등학교 때도 그랬잖아. 우리 애는 조용히 잘해요라고만 하고 그렇게 말하면 다들 내 아들이 무슨 대단한 일 하는 줄 알겠다. 영자의 얼굴이 굳었지만 말없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조용히 가방을 챙겨 문화센터를 나왔어요. 마음이 무거웠지만 그녀는 비가 내리는 거리를 묵묵히 걸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영자는 오랜만에 소주 한 병을 꺼냈습니다. 한 잔을 따라 마시고 휴대폰을 들었어요. 망설이다 결국 이준에게 전화를 걸었죠. 어머니, 이 시간에 무슨 일 있으셨어요? 이준의 목소리에 걱정이 묻어났습니다. 아니, 그냥 내 목소리가 듣고 싶었어.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이준은 어머니의 목소리에서 평소와 다른 뭔가를 감지했어요. 어머니, 무슨 일 있었어요? 아냐, 그냥 옛날 생각이 나서. 혹시 동창회 가셨어요? 영자는 놀랐습니다. 어떻게 알았니? 달력에 표시해 두신 거 지난번에 봤어요. 어땠어요? 영자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냥 그랬어. 다들 잘 지내더라. 통화가 끝난 후 이주는 곧바로 태블릿을 열어 비행기 예약을 확인했습니다. 샌프란시스코에서 서울까지 가장 빠른 비행편으로요. 그는 미국 실리콘밸리에 본사를 둔 글로벌 AI 반도체 기업 넥스트웨이브의 CEO였어요. 다음 날 아침 이주는 비서에게 전화했습니다. 다음 주 일정 모두 취소해. 가족 문제로 급히 한국에 가야 해. 네. 다음 주 신제품 발표회가 있는데요. 연기해. 내가 없으면 부사장이 대신 진행하도록. 비행기 안에서 이주는 어머니와의 통화를 계속 떠올렸습니다. 평소 긍정적이고 단단했던 어머니의 목소리에 묘한 흔들림이 있었죠. 무언가 있었음이 분명했어요. 서울에 도착한 이주는 바로 택시를 타고 어머니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영자는 놀란 표정으로 문을 열었어요. 이준아, 어떻게 된 거야? 그냥 갑자기 어머니가 보고 싶어서요. 영자는 아들을 껴안았습니다. 바쁜데 갑자기 무슨. 그래도 보니까 너무 반갑다. 이튿날 이주는 어머니가 동창회를 했던 지역 문화센터를 찾았습니다. 문화센터 관리인에게 명함을 건넸죠. 저기요, 어제 이곳에서 60대 여성분들 모임이 있었다고 들었는데요. 관리인은 명함을 보고 눈을 크게 떴습니다. 아, 넥스트웨이브 CEO이신 이준 사장님. 네, 어제 졸업 40주년 동창회가 있었습니다. 혹시 그날 상황에 대해 알고 계신 게 있나요? 관리인은 잠시 머뭇거리다 말했습니다. 그날 어르신들 모임에서 약간 말다툼이 있었어요. 어떤 분이 계속 한 분을 깎아내리더라고요. 저희가 중간에 들어가려고 했는데 그분이 먼저 나가셨어요. 이주는 진지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혹시 CCTV 있나요? 네, 있긴 한데.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제 어머니께서 그날 참석하셨거든요. 관리인은 잠시 고민하다 결국 이준을 사무실로 안내했습니다. 그곳에서 전날 CCTV 영상을 보여주었어요. 영상 속에서 영자는 조용히 앉아 있었고 화려한 옷차림의 여성이 그녀를 향해 뭔가를 말하고 있었습니다. 이준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저 여성분 이름이 어떻게 되시죠? 참석자 명단에 박명자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준은 화면을 응시하며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당신들이 뭘 무시한 건지 보여드리죠. 그날 저녁 이준은 어머니에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혹시 박명자 씨라고 아세요? 영자의 손이 잠시 떨렸습니다. 아, 학창 시절 같은 반이었어. 왜? 그냥요. 어머니,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동창회에서 무슨 일 있었죠?
영자는 한숨을 내쉬었어요. 별일 아니야. 그저 내가 너무 민감했던 것 같아. 어머니, 그냥 자식 자랑하는데 내가 너에 대해 말을 안 했더니 내가 아직 취직도 못했다고 놀렸어. 괜찮아. 이런 일 늘 있는 거야. 이준의 눈에 분노가 스쳤습니다. 그는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어요. 내일 좀 바빠서 나가봐야 할 것 같아요. 어머니는 편히 쉬세요. 다음 날 아침, 이준은 회사 한국지사 사무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 앞에는 노트북과 두꺼운 서류 뭉치가 놓여 있었어요. 박도훈. 이준은 서류를 넘기며 중얼거렸습니다. 박명자의 아들 박도훈은 넥스트웨이브의 한국 하청 납품업체인 코어텍 대표였습니다. 이준은 차가운 표정으로 전화를 들었어요. 한국지사 구매팀장 바꿔주세요. 잠시 후 긴장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네, 사장님. 구매팀장 김민수입니다. 코어텍과의 계약 상황 알려줘요. 네. 코어텍은 저희 주요 납품업체 중 하나입니다. 지난 3년간 안정적으로 거래해왔고 다음 달에 계약 갱신 예정입니다. 이주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계약 즉시 해지하세요. 납품 중단시키고 내부 신뢰도 평가 미달 처리해요. 네. 하지만 사장님, 코어텍은 문제가 없는 업체인데요. 이유는 묻지 마세요. 내 지시대로만 하면 됩니다. 그날 오후 코어텍 대표 박도훈에게 통보가 갔습니다. 계약 해지, 납품 중단, 신뢰도 평가 미달. 도훈은 당황해서 넥스트웨이브 한국지사에 찾아갔지만 누구도 정확한 이유를 알려주지 않았어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갑자기 이럴 수는 없잖아요. 도훈이 외쳤습니다. 구매팀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본사 지시사항입니다. 더 이상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밤이 늦도록 회사에 남아있던 이주는 어린 시절 사진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새엄마로 들어온 영자는 이준에게 항상 다정했어요. 하지만 어린 이주는 마음을 열지 못했고 학교에서도 늘 혼자였습니다. 엄마, 당신은 나한테 세상의 전부였어요. 당신이 있어서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는데. 호텔방에서 이주는 어릴 적 회상에 잠겼습니다. 11살 때 폐렴으로 열이 높았던 밤, 새엄마 김영자는 밤새 수건을 갈아주며 이마를 짚었어요. 엄마 여기 있어. 우리 이준 금방 나을 거야. 자주 아팠고 내성적이었던 이준에게 단 한 번도 짜증내지 않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가 갑작스럽게 사업 실패로 돌아가셨을 때도 영자는 묵묵히 이준을 돌봤어요. 이준아, 괜찮아. 우리 함께 이겨낼 수 있어. 영자는 도예를 배워 작은 공방을 차렸고 이준을 대학까지 보냈습니다. 미국 유학길에 오를 때도 영자는 웃으며 배웅했어요. 엄마, 성공하면 꼭 돌아올게요. 알아. 넌 언제나 잘할 거라고 믿었어. 이런 추억에 잠겨있던 이준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는 구매팀장 김민수라고 떠 있었어요. 네, 말씀하세요. 사장님, 코어텍에서 계속 항해 전화가 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요? 신경 쓰지 마세요. 내가 처리할 문제입니다. 전화를 끊고 이준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울의 밤 풍경이 눈 아래 펼쳐져 있었어요. 그의 마음속에는 어릴 적 상처와 어머니에 대한 사랑, 그리고 어머니를 무시한 여자에 대한 분노가 교차했습니다. 엄마, 당신이 나를 지켜준 것처럼 이제는 제가 당신을 지킬 차례입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코어텍은 위기에 빠졌어요. 주요 거래처인 넥스트웨이브와의 계약이 끊기자 자금 흐름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도훈은 사무실에서 머리를 감싸고 있었어요.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거야? 왜 갑자기 이러는 거지? 비서가 다급히 들어왔습니다.
사장님, 거래처에서 납품 일정 확인 전화가 왔습니다. 어떻게 답변 드릴까요? 일단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해. 하지만 상황은 점점 악화되었습니다. 납품 중단으로 인한 자금 압박, 대출 상환 기일 도래, 어음 부도까지 급기야 임금 체불과 직원 이탈 사태까지 벌어졌어요. 도우는 필사적으로 원인을 추적했습니다. 넥스트웨이브의 한국 지사 담당자들도 정확한 이유를 모른다고 했어요. 다만 본사 결정이라는 말뿐이었죠. 어느 날 저녁 도우는 어머니 박명자의 집을 찾았습니다. 엄마, 회사가 큰일 났어. 넥스트웨이브에서 갑자기 계약을 끊었어. 명자는 놀란 표정으로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갑자기 왜? 무슨 일 있었어? 모르겠어. 아무도 이유를 말해주지 않아. 대화 중에 도우는 어머니의 SNS에 올라온 동창의 사진을 보게 되었어요. 사진 속에는 모두가 웃고 있었지만 구석에 쓸쓸히 앉아있는 한 여성이 눈에 띄었습니다. 엄마, 이분 누구야? 명자가 사진을 보며 대답했습니다. 아, 김영자. 우리 반 애였어. 도우는 문득 이상한 예감이 들었어요. 혹시 동창회에서 무슨 일 있었어? 명자는 잠시 망설이다 말했습니다. 그냥 영자가 도예 공방한다길래 좀 놀렸지. 그의 아들이 아직도 취직 못했다면서. 도훈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엄마, 그 사람 아들 이름이 뭐야? 이준이었나? 왜? 이준. 혹시 이름이 이준이고 나이가 40 정도 되는 사람? 도훈은 급히 휴대폰을 꺼내 검색했습니다. 넥스트웨이브 CEO 이준. 화면에 나타난 사진 속 인물은 분명 넥스트웨이브의 CEO였어요. 내가 망한 이유가 엄마의 말 한마디였다고? 명자는 지역 문화센터에 다시 동창들을 모았습니다. 다들 영문도 모른 채 모였죠. 명자의 얼굴은 창백했어요.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을 모신 이유는 사과하기 위해서입니다. 모두가 의아한 표정을 지었어요. 명자는 천천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지난번 모임에서 제가 김영자에게 한 말, 너무 나빴어요. 그땐 내가 너무 나댔어. 미안해. 정말 부끄러워. 바로 그때 문이 열리고 이준이 들어왔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그에게 쏠렸어요. 명자는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 뒤로 김영자도 들어왔죠. 긴장 속에서 영자가 말했습니다. 이준아, 명자 용서해 줄 수 있겠니? 이준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의 눈에는 복잡한 감정이 스쳤어요. 어머니를 위해서라면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 조건이 있어요. 명자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뭐든지요. 앞으로 어머니를 함부로 대하지 마세요. 제가 세계적인 기업 CEO인 것보다 더 자랑스러운 것은 바로 제 어머니입니다. 동창들은 놀란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곧 그들은 박명자를 외면하고 영자에게 다가갔어요. 영자야, 너야말로 진짜 성공한 인생이다. 이준이가 너 닮아서 그리 된 거지. 다음 날 이준은 코어텍과의 계약을 다시 검토하겠다고 지시했습니다. 단 대표가 바뀌어야 한다는 조건이었죠. 도훈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물러났습니다. 한 달 후 김영자의 도예 공방. 유리창에 햇살이 비칩니다. 이준과 함께 도자기를 굽는 영자의 얼굴에는 평온함이 깃들어 있었어요. 이준이 물었습니다. 이제 저도 엄마 자랑 좀 해도 되죠? 영자는 눈시울을 붉히며 말했습니다. 사실은 난 항상 너 자랑하고 싶었단다. 다만 너무 소중해서 함부로 꺼낼 수가 없었어. 이준은 어머니를 꼭 안았습니다. 엄마, 내가 이렇게 된 건 모두 엄마 덕분이에요. 당신이 아니었다면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없었을 거예요. 햇살 속에서 모자의 손이 포개어진 도자기처럼 단단하게 빛났습니다.